은퇴 후 절대 가면 안 되는 세 곳. 70대가 말하는 진짜 현실. 5억을 들여 지은 산속 전원주택. 3년 만에 2억 5천에 급매로 내놓았습니다. 왜일까요? 효자 아들이 같이 살자고 했습니다. 6개월 만에 다시 독립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건강할 때 미리 들어간 요양원. 1년 만에 우울증 진단받았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오늘은 은퇴 후 주거 선택에 대한 충격적인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70대, 80대 어르신들이 겪은 생생한 후회담, 그리고 진짜 행복한 노후를 위한 현실적인 대안까지 지금부터 15분간 집중해주세요. 이 영상 하나가 여러분의 노후 20년을 바꿀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산속 전원 생활. TV 예능 프로그램 보셨죠? 나는 자연인이다 삼시세끼. 아름다운 풍경, 여유로운 일상, 텃밭 가꾸기. 정말 낭만적으로 보입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하면 이렇게 살고 싶다고 말합니다. 도시의 복잡함에서 벗어나 자연 속에서 힐링하며 느리게 살고 싶다고. 하지만 현실은 전혀 다릅니다.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67세 김모 씨. 평생 모은 돈으로 강원도 산골에 전원주택을 지었습니다. 처음 6개월은 정말 좋았다고 합니다. 아침에 눈 뜨면 새소리, 맑은 공기, 아름다운 풍경. 그런데 어느 날 새벽 2시, 갑자기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급성 심근경색이었습니다. 119에 전화했습니다. 30분 정도 걸립니다. 산길이라 더 걸릴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 30분이 얼마나 긴지 아십니까? 생과 사가 갈리는 시간입니다. 골든타임은 2시간. 병원 도착해서 치료 시작까지 1시간 더. 다행히 살았지만 그날 이후 그 집에서 못 살겠더랍니다. 결국 반값에 팔고 도시로 돌아왔습니다. 이게 한두 명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뇌졸중, 심근경색, 골절. 나이 들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건강 문제만이 아닙니다. 일상생활 자체가 힘듭니다. 72세 박모 씨 부부. 경기도 산자락에 귀농했습니다. 텃밭 가꾸고 닭 키우고 자급자족의 삶, 꿈꾸던 생활이었습니다. 하지만 1년도 안 돼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첫 번째 겨울, 폭설이 내렸습니다. 마을 진입로가 3일간 막혔습니다. 제설차가 안 옵니다. 왜? 사람이 없으니까요. 냉장고 김치 떨어졌습니다. 밥 해먹을 반찬이 없습니다. 장 보러 나갈 수가 없습니다. 봄이 되니 또 다른 문제. 텃밭 가꾸는 게 생각보다 힘듭니다. 허리 아프고 무릎 아픕니다. 70대 체력으로는 감당이 안 됩니다. 집 관리도 문제입니다. 보일러 고장, 수도 동파, 지붕 누수. 도시에선 전화 한 통이면 해결되는데 여기선 기사 오는 것도 일주일. 출장비도 2배, 3배입니다. 세 번째 문제는 고립입니다. 처음엔 조용한 게 좋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너무 조용합니다. 사람이 없습니다. 대화할 사람이 없습니다. 마을에 남은 사람들은 80대, 90대. 또래 친구 만들기 힘듭니다. 도시에 사는 친구들 만나려면 차로 1시간, 2시간. 가스비, 톨비 생각하면 부담됩니다. 자연스럽게 만남이 줄어듭니다. 문화생활, 꿈도 못 꿉니다. 영화관, 차로 1시간. 백화점, 차로 1시간. 병원, 차로 30분. 나이 들면 운전도 불안합니다. 면허 반납하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고립됩니다. 결국 박씨 부부도 2년 만에 도시로 돌아왔습니다. 자연은 가끔 놀러 가는 게 좋다. 이게 결론이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산속 전원 생활. 이런 분들은 절대 가지 마세요. 만성질환 있으신 분, 고혈압, 당뇨, 심장질환, 정기적으로 병원 가야 하는 분, 운전 못 하시는 분, 차 없으면 생활 불가능, 대중교통 거의 없습니다.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하는 분, 고립감이 가장 큰 문제, 우울증 올 수 있습니다. 집 관리 자신 없으신 분, 모든 걸 스스로 해결해야 함, 체력적으로 감당 안 됩니다. 산속 전원 생활은 낭만이 아닙니다. 생존의 문제입니다.
60대에는 괜찮아 보여도 70대, 80대 되면 지옥입니다. TV는 좋은 것만 보여줍니다.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두 번째, 자식 집에서 사는 것. 효자 아들이 같이 살자고 하는데 며느리가 모시고 싶대요. 손주도 보고 가족과 함께 살면 좋잖아요. 정말 그럴까요? 실제로 3세대가 함께 사는 집 얼마나 오래 갑니까? 통계를 보면 평균 1년을 못 넘깁니다. 길어야 2년. 그 이후엔 갈등입니다. 69세 이모 씨 사례입니다. 아들 부부가 새 아파트로 이사하면서 엄마 아빠 같이 살아요 했습니다. 방도 따로 마련해뒀다고. 감동했습니다. 처음 한 달은 좋았습니다. 손주도 예쁘고 아들 며느리가 잘해줍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나니까 조금씩 눈치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면 며느리가 부엌에 있습니다. 커피 한 잔 타 먹으려고 해도 어머니, 제가 타드릴게요. 고마운데. 불편합니다. 냉장고 문 열기도 조심스럽습니다. 이거 며느리가 먹으려고 산 건가? 이거 손주 거 아닌가? 내 돈 주고 산 것도 아닌데 함부로 못 먹겠습니다. TV 리모컨. 손주가 만화 보고 싶어 합니다. 나는 뉴스 보고 싶은데. 당연히 양보합니다. 내가 참아야죠. 저녁 식사 메뉴. 며느리가 정합니다. 오늘은 스파게티. 나는 된장찌개 먹고 싶은데. 말 못합니다. 매일매일이 눈치입니다. 내 집 같지 않습니다. 아니, 내 집이 아니니까요. 더 큰 문제는 손주 돌봄입니다. 처음엔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머니, 손주 봐주시면 안 될까요? 우리 둘 다 일하는데 어린이집 비용이. 당연히 봐줍니다. 사랑스러운 손주니까요. 그런데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월화수목금. 매일 아침 7시부터 저녁 7시까지. 어린이집 등원, 하원. 밥 먹이고 놀아주고 재우고. 이게 일주일에 5일입니다. 주말에도 봐달라고 합니다. 어머니, 우리 좀 쉬고 싶어요. 데이트도 하고 싶고. 거절하면 며느리 얼굴이 굳습니다. 아들이 눈치를 줍니다. 엄마, 그냥 좀 봐줘. 결국 일주일 내내 손주 돌봄입니다. 무급 베이비시터가 됐습니다. 내 시간은 없습니다. 친구 만나는 것도 눈치 봅니다. 손주 있는데 어디 가세요? 이게 2년, 3년 계속됩니다. 내 노후가 사라집니다. 생활 습관 차이도 큽니다. 어르신들은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납니다. 밤 9시면 자고 싶습니다. 젊은 부부는 밤 12시에 잡니다. 거실에서 TV 보고 얘기하고. 잠이 안 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서 화장실 갑니다. 물소리가 납니다. 며느리가 깹니다. 미안하지만 화장실은 가야죠. 식습관도 다릅니다. 어르신은 된장찌개, 김치찌개. 젊은이들은 파스타, 피자. 에어컨 온도. 어르신은 춥습니다. 젊은이들은 덥습니다. 창문 여닫는 것, 청소하는 방식, 설거지하는 방법. 모든 게 다릅니다. 서로 맞추려고 하지만 결국 누군가는 참아야 합니다. 대부분 어르신이 참습니다. 왜? 눈치 보이니까. 정리합니다. 자식 집 얹혀 사는 것. 아무리 효자 자식이어도 결국 갈등이 옵니다. 왜? 인간은 독립된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자식도 힘듭니다. 부모 모시면서 눈치 보고 배우자한테도 미안하고. 부모는 더 힘듭니다. 내 집이 아닌데 편할 리 없습니다. 함께 살면 사이만 나빠집니다. 가까이 살되 따로 사는 게 답입니다. 세 번째, 건강할 때 미리 가는 요양원. 나이 들면 결국 가야 하잖아. 미리 가서 적응하는 게 낫지 않을까? 고급 요양원은 호텔 같다던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특히 자식한테 짐 되기 싫어서 미리 요양원 알아보시는 분들. 하지만 이건 큰 실수입니다. 요양원은 아플 때 가는 곳입니다. 건강할 때 가면 안 됩니다. 71세 최모 씨 이야기입니다. 혼자 사시다가 자식들 걱정시키기 싫다. 고급 실버타운에 입소했습니다. 시설은 정말 좋았습니다. 깨끗하고 식사도 잘 나오고 운동시설도 있고. 그런데 한 달 살아보니 뭔가 답답합니다.
아침 6시 30분 기상. 방송이 나옵니다. 기상 시간입니다. 좀 더 자고 싶어도 못 잡니다. 왜? 7시에 식당 가야 하니까. 식사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아침 7시, 점심 12시, 저녁 6시. 배고픈 시간과 상관없이 그 시간에 먹어야 합니다. 메뉴 선택권? 없습니다. 오늘 나온 거 먹어야 합니다. 외출하려면 신청서 내야 합니다. 몇 시에 나가서 몇 시에 들어온다. 서명하고 도장 찍어야 합니다. 밤 8시 이후엔 외출 불가. 안전을 위해서라고 합니다. 이게 감옥 아닙니까? 멀쩡한 사람이 왜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더 큰 문제는 정신건강입니다. 최 씨는 원래 활발한 분이었습니다. 친구들 만나고 영화 보고 취미생활도 하시던 분. 그런데 요양원에 들어가니 할 게 없습니다. 아침 먹고 산책, 점심 먹고 낮잠, 저녁 먹고 TV. 매일 같은 일상입니다. 변화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다 아픈 분들입니다. 치매 있는 분, 거동 불편한 분. 정상적인 대화가 안 됩니다. 3개월 지나니 의욕이 사라졌습니다. 나도 이제 끝이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6개월 지나니 우울증 진단받았습니다. 건강하게 들어갔는데 오히려 아파졌습니다. 결국 다시 나왔습니다. 혼자 살기로 했습니다. 의학적으로도 증명됐습니다. 노인의학 전문의들이 말합니다. 쓰지 않으면 잃는다. 뇌도 근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양원의 규칙적이고 단조로운 생활. 이게 오히려 치매를 촉진합니다. 새로운 자극이 없으니 뇌가 활동을 멈춥니다. 거동이 불편하지 않은데 휠체어 타고 다니게 됩니다. 왜? 그게 편하니까. 6개월만 지나도 걷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건강하게 들어가서 아파서 나옵니다. 아니, 못 나옵니다. 정말 거동이 불편해지니까요. 정리합니다. 요양원은 꼭 필요할 때 가는 곳입니다. 치매가 심하거나 거동이 정말 불편하거나 24시간 간호가 필요할 때, 건강할 때는 절대 가지 마세요. 독립적으로 살 수 있을 때까지 최대한 혼자 사세요. 그게 건강을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그럼 어디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핵심 원칙 3가지입니다. 첫째, 독립. 내 공간, 내 돈, 내 선택. 누구 눈치도 보지 않고. 둘째, 접근성. 병원, 마트, 문화시설 가까운 곳. 셋째, 커뮤니티. 또래 친구 만날 수 있는 동네. 이 3가지만 지키면 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디냐고요? 도심 소형 아파트, 병원 도보 10분, 지하철역 5분, 관리 쉬운 20평대, 엘리베이터 필수, 시니어 친화빌라, 1층 또는 엘리베이터 있는 곳, 공동 커뮤니티 공간, 또래들이 많이 사는 곳, 친구들 근처, 30년 산 동네 근처, 아는 사람 많은 곳, 단골 가게 있는 동네. 기억하세요. 산속 전원생활 낭만이 아니라 고립입니다. 자식집, 사랑이 아니라 눈치입니다. 요양원, 안전이 아니라 감옥입니다. 진짜 행복한 노후는 내 공간에서 내 방식대로 내 친구들과 스트레스 없이 사는 겁니다. 나이 들어서도 품위는 지켜야 합니다. 누구한테 짐되지 않고 누구 눈치도 보지 않고 당당하게 사는 것. 당연한 권리는 내 스스로가 조금은 이기적이어도 지켜도 된다고 생각해 봅니다. 그게 진짜 성공한 노후입니다. 노후의 스트레스는 10년을 먼저 늙게 한다는 보고도 있으니까요.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부모님께, 가족에게 공유해주세요. 여러분 모두 행복한 노후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